와, 이 다이어트 얘기 정말 파고들 게 많더라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렇죠.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데 가끔은 뭐가 맞는지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이어트 약부터 요즘 유행하는 식단,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단순히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위험성이나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,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통찰들을 나눠보면 좋겠네요. 네. 자,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약,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? 효과 빠르다고 하니까 솔깃한데, 자료에서는 중독성이나 심장 문제 같은 좀 무서운 부작용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뭐 오를리스타트처럼 지방 흡수를 막거나 아니면 펜터민 계열처럼 식욕을 좀 억제하는 약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. 네네.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보조적으로 쓰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. 아, 보조적. 그냥 약만 믿으면 안 되는군요. 그렇죠. 특히 일부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. 이게 뭐랄까 뇌에 직접 작용하는 거라 의존성, 내성, 심하면 금단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처방 기준도 엄격하고요. 와, 향정신성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. 네, 그러니까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 후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아, 약은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그러면 요즘 저탄고지라고 해서 엄청 유행이잖아요. 키토제닉 다이어트. 이건 좀 어떤가요? 탄수화물 확 줄이고 지방 늘리는 거요? 네, 키토제닉 원리는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. 우리 몸이 원래 포도당,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확 줄여버리면 몸이 이제 비상사태다 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해요. 그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대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쓰는 거죠. 아, 몸의 연료를 바꾸는 거네요. 지방을 태워서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체지방이 빠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. 그 방탄커피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. 신기하네요. 근데 이것도 위험성은 없나요? 자료 보니까 뭐 케토플루 이런 얘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. 네, 맞아요.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케토플루를 겪는 분들이 꽤 있고요. 네. 뭐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도 하는데 네.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문제죠. 영양 불균형이 좀 심해질 수 있고요. 또 어떤 연구들 보면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,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요. 헐? 콜레스테롤이요?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군요. 네,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단기 효과는 뭐 인정하는데 이걸 모두에게 안전하다, 아니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방법이다,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. 특히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나 원래 이게 소화 내전증 치료식이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. 아, 원래 치료용 식단이었군요. 그게 다이어트로 유행하게 된 거라니 좀 놀랍네요. 그렇죠. 그러면 키토처럼 너무 엄격한 게 좀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. 간헐적 단식 같은 거, 뭐 16대 8, 아니면 하루 한 끼 먹는 거. 이대호 선수도 1일 1식으로 살 뺐다고 하고. 네네. 간헐적 단식도 결국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죠.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똑같아요. 내가 먹는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더 많아야 한다. 이거요. 아, 결국엔 총량 싸움이군요. 그렇죠. 체지방 1kg 빼려면 거의 7,700kcal를 소모해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든 그냥 적게 먹는 소식, 저칼로리 다이어트든 총 섭취량을 줄이면 효과는 있어요. 네.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영양은 골고루 챙기느냐, 이거죠. 너무 극단적으로 굶거나 한 끼만 먹으면 나중에 요요 오기도 쉽고, 뭐랄까,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. 특히 당뇨 같은 거 있으시면 1일 1식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결국 이것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자기한테 맞게 또 영양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꾸준히 할 수 있는, 그러면서도 영양 균형은 맞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. 듣다 보니 결국 지속 가능한 균형,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.
근데 자료들 보다 보니까 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. 다이어트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의외로 감정 때문일 수 있다고요. 뭐 스트레스 받거나 외로우면 막 먹게 된다는. 아, 네.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상당히 설득력 있죠.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음식을 먹으면 뭔가 위안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거든요. 맞아요.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막 찾게 되고. 그렇죠. 그게 딱 음식 이퀄 심리적 안정 이런 공식처럼 작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감정들을 그냥 막 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나중에 터지면서 폭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. 아,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. 아, 내가 지금 불안해서 먹고 싶구나. 외로워서 먹고 싶구나. 이걸 인지하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죠. 뭐 산책을 한다거나 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이런 감정 관리 기술이 필요해요. 감정 관리요? 다이어트가 진짜 몸만 쓰는 게 아니네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, 식사할 때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면서 먹으면 포만감을 잘 못 느껴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롯이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김 식사,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와, 마음 챙김 식사, 이것도 중요하군요. 알겠습니다. 결국 식단만으로는 안 되고 운동이 필수라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. 모든 자료가 다 강조하더라고요. 특히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 지키는 거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어느 순간부터 안 빠지는 거 있잖아요. 정체기. 이거 진짜 좌절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아, 정체기.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. 근데 이게 사실은요, 우리 몸이 그동안의 노력에 잘 적응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. 아,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군요. 네. 일종의 대사 적응 현상인데, 보통 처음 체중에서 한 10%에서 15% 정도 빠졌을 때 많이 나타나요. 자연스러운 거예요. 이때 포기하면 진짜 아까운 거죠. 네네. 그럼 어떻게? 오히려 이럴 때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늘려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요. 운동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종류나 강도 아니면 하는 시간 같은 데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.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죠. 아, 변화를 줘야 하는군요. 네. 그리고 기본적인 거 잠 충분히 자기, 스트레스 관리하기,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생활 습관 점검하는 것도 정체기 극복에 꼭 필요하고요. 다이어트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디아타,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뜻했대요. 오, 정말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으로 봐야 하는 거죠. 와, 오늘 진짜 많은 걸 배웠네요.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이어트 약이나 특정 유행 식단은 효과도 있지만 위험도 크니까 신중해야 하고, 의외로 감정 관리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, 결국엔 나한테 맞는 균형 잡힌 식단, 꾸준한 운동,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. 이게 쭉 가는 건강의 핵심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딱 핵심을 짚으셨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단순히 그 체중계 숫자 줄이는 거 말고요. 여러분 각자에게 진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식단 그리고 생활 방식은 뭘까?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진정한 다이어트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.